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수많은 무기 체계들이 전선에 배치되고 우크라이나가 수많은 기계화 부대를 만들어내며 남부 전선 헤르손 지역을 시작으로 대반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약 한 달간 전선이 고착 상태에 있던 헤르손과 미콜라이우 등지에서는 엄청난 러시아군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화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내에 진입한 서방 측의 각종 전투 차량이 무려 1만 700대에 달한다는 소식이 밝혀졌는데요. 이것만 해도 러시아 측에선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의 전력 증강이지만 엄연히 말해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랜드리스법, 즉 무기 대여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원된 것들만 따진 것들입니다. 랜드리스 법안 발효에 따라 앞으로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무기 지원이 가능해질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무슨 수를 써도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거의 한 달간 고착 상태에 있던 헤르손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전면 공세에 앞서 대대적인 포격과 폭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5월 12일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은 포병과 항공기를 동원해 남부 전선의 주요 러시아군 거점 100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포격과 폭격을 퍼부어댔다고 합니다.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부대들에는 개전 이후부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여러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전선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원래 경보병 부대였던 여러 부대들이 이미 서방의 전차와 장갑차 지원을 통해 기계화 부대로 재탄생되어 전투를 수행 중이거나 이와 같은 부대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전투기와 공격기, 곡사포 포격이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헤르손과 크리프리, 미콜라이우 지역에 가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개전 이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대규모 공격은 공세를 진행할 기동부대의 작전이 실시되기 전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들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달 가까이 헤르손으로 섣불리 공세를 가지 못하고 있던 남부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경보병 부대들이 이제는 전차와 장갑차들을 앞세워 공세 작전을 수행하는 기계화 부대, 전차 부대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사진은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T-72 M1R 전차들의 사진으로 알려졌고 이 사진은 미국에서 지원된 265대 M113 장갑차가 남부 헤르손 지역에 배치된 후 공세에 앞서 훈련을 진행 중인 장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장면들은 그동안 경보병 위주였기 때문에 방어전만 수행할 수 있었던 남부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대다수가 본격적인 공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적극적인 체코와 폴란드 외에도 독일,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물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등 정말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여러 서방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측으로 들어간 군용 전술 차량의 숫자가 벌써 무려 1만 대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현지 시각 5월 13일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 서부지역 통제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크라이나 내에는 무려 1만 700대 이상의 각종 군용 전술 차량들이 유입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증강을 위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각종 전술 차량에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각종 수송 차량들과 전투가 가능한 전술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개전 이래부터 지금까지 약 6,000대 이상의 각종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방공 차량이나 전자전 장비를 비롯해 여러 전술 차량들을 잃었고 더 이상 이를 보충하는 것이 어려운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난번 키이우 전투 이후 도망쳤던 러시아군 차량들이 전장에서 무기나 식량은 안 가져가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냉장고나 가전제품 등은 왜 훔쳐가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셨을 텐데요. 최근 미국 측에서 밝혀진 정보들에 의하면 이는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더 이상 첨단 무기에 필요한 반도체 등을 구할 수 없게 된 러시아군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량의 반도체라도 구해서 전력을 복구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1만 700대 군용 차량과 장비 지원은 아직 미국의 무기대여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지원된 것들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대여법, 일명 랜드리스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무기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지금까지 주로 지원된 구소련제 무기만이 아닌 F-16 전투기나 M1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미국제 무기들이나 서방의 무기들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방에서 지원되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의 화력이 남부전선 우크라이나 공세 부대들의 활약을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듯한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남부전선에는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군 제22군단 예하 34차량과 소총 여단에서 차출된 대대전술단 1개 전력에 더해 제7근위 공중강습사단 56연대와 제10 특수목적 여단에서 차출된 대대전술단 전력이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으로 알려진 크리프리 쪽에는 러시아의 제49 연합군 예하 제11근위 공중강습 여단에서 차출된 대대전술단 1개, 그리고 제126 근위 해안방어 여단에서 차출된 대대전술단 1개, 제205 차량화 소총 여단에서 차출된 대대전술단 1개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 앞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제28 기계화 여단과 제60 기계화 여단이 배치되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합쳐 헤르손 지역에만 러시아군의 3개에서 4개에 달하는 대대전술단 전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크리프 리 지역에도 3개 정도의 대대전술단 전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약 한 달간이나 외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한 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피해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원래대로라면 헤르손 지역에만 러시아군 3-4천명 병력이 있었을 것이고, 크리프 리 쪽에도 3천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병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지 오신트 정보들에서 보고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양쪽 모두 한 개 대대전술단 전력에 1000명 이하의 병력만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으로 무기 대여법을 통해 지원될 무기 체계들을 더하지 않아도 1만 대가 넘는 군용 차량이 증원되었기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러시아군의 전력에 비해 더욱 압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최소 330대 이상의 T-72 계열 전차를 지원할 것이라 공식 발표한 상황이고, 이외 슬로베니아는 40대 M84 전차를 지원해준 상태인데요. 장갑차의 경우도 100대 이상의 BMP 계열 장갑차가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서 지원되었고, 미국에서는 265대의 M113 장갑차를, 영국에서는 CVR 계열 장갑차 120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이 현존 세계 최강의 자주포인 PZH-2000을 지원했고, 이외에도 가장 빠른 속사가 가능한 아처 자주포, 다나 자주포, M109 자주포, 주자나 자주포, AS-90 자주포, 세자르 자주포, M777 견인 곡사포 등등 각종 야포들 또한 300문 이상이나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M270, MLRS 다연장 로켓,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이 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전술 차량으로는 미국의 험비 차량과 허스키 차량, 호주의 부시마스터, 이탈리아의 209 LMV 차량, 스페인의 우로밤탁 전술 차량, 영국의 울프한도와 마스티프 지뢰 방호 장갑차 등등 수많은 것들이 지원되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각종 전술 차량으로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들을 추가 편성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예상보다 빨리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이미 하르키우 방면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러시아군 전력의 3배를 넘어섰다는 첩보 또한 입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방어전과는 달리 헤르손 지역에서는 그동안 승승장구해왔던 우크라이나군이라 해도 도심지 사이사이에 매복한 채 시가전을 수행하는 러시아군을 상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본격적인 공세가 일어난 후에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공세 전력을 잃으면 그 뒤로 책임질 수 없었던 이제까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헤르손과 남부 전선에 공세를 퍼붓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추가 공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무엇보다 무기 대여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 과감한 공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무렇게나 포격을 퍼붓던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포병과 드론의 완벽한 협공작전으로 정밀 타격을 통해 러시아군 부대들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된 만큼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는 북부 하르키우 공세에 이어 남부 전선에서도 시작되는 이번 공세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